자, 그 211쪽에 개업공사 등의 기본 윤리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법 제29조 1항이 실려 있는데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인규사 및 소속 공인인규사는 밑줄이죠. 개업공사 소속공사 밑줄 긋고요. 전문 직업일수에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요. 우리 지금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 중개 의무가 명시가 됐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 정도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직업에서 지내야 될 품위, 개업공사와 소공사가 부담한다. 그럼 중개보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럼 품위라는 것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직접 신의 성실 원칙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민법에도 신의 성실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하면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중개보조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나옵니다. 212쪽이에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석상 인정된 의무예요. 그래서 판례와 통설에 의해 인정된 의무라는 걸 이해해 두시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주의라는 것은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관주의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의 선관주의는 운전자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을 얘기하고, 개업공사의 선관주의 그러면 개공이 지녀야 될 평균적인 주의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판례와 학설에 인정됐는데, 그 인정된 근거가 뭐냐면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했는데, 이게 그거였어요.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법에 안 들어가 있죠. 민법에서 위임은 빠져 있는데, 위임은 타인의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처리 계약이 바로 위임이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임명 떼달라고 시켰잖아요. 이거 위임 계약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겼다. 역시 위임 계약입니다.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고,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과 중개 계약이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수임이라 불러요. 사무처리 맡긴 자 위임, 다음에 맡은 자가 수임인이에요.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중개계약에서는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죠, 지금. 그러면 이 수임인은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냐면요,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 수임인의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공 역시도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도 역시 지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선관주의는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말하는 거냐? 이거는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아파트거든? 팔아달라 하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자가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우리 개공께서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 정도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선관주의 의무 어디까지나 이걸 따져보는데, 소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소유자로서 갑이라고 등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 이자가 그 소유자 갑이라고 주장하니까 신분증 달라게 해야 되죠. 그럼 신분증 중에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민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달라가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 기본이다. 개공의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그런데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증서. 그게 뭐예요? 등기권리증.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한 이유는 탐미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개공의 선관주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결국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는 바람에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그럼 우리 개공한테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말미암아 중개의뢰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거는 손해배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요. 되도록이면 등기 권리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 위조는 아주 장난이죠 지금. 장난이기 때문에 권리증은 함부로 위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권리증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요. 등기 권리증 언제 확인해야 돼요? 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후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 그러면 가계약금 들어가고 지금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가계약금 200이나 300을 넣고 그 다음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권리증 확인해야 되겠네요. 맞죠? 근데 갖고 오라고 하면 손님이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그렇다고 승질내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걸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리증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관주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비밀준수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 제29조 제2항이 나옵니다. 교재 214조. 개업공사 등의 기본윤리 2항입니다. 개업, 공인인증서 등은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야 된다.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야 된다. 밑줄 긋고요.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무가 있는데 우리도 그의 추세에 따라서 비밀준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밀준수무의 적용 대상이 좀 특이했는데 비밀준수무의 적용 대상은 개공 등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개공 등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는데 이거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공이나 소공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비밀준수무가 있고 임원사원도 당연히 비밀준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러면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이거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우리 개공 등이 증인 출석하는 거예요.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비밀준수무는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주시고 당연히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건 비밀로 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 등은 비밀을 되도록 안 알도록 애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어서 병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하면 이때는 1년 이하 예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1-1이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밀을 누설당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저 개공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그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폭행으로다가 경찰서에 잡혀오면 경찰관이 피해자하고 합의하러 그러죠. 그래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문서가 들어가잖아요. 합의서가. 그럼 절대 폭행으로 처벌 못해요. 비밀 누설도 그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저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표시해버리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돼요, 안 돼요?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비밀누설죄 잡혀왔는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시간에 해제 조건, 정지 조건 들어봤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성취 중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네요.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거 해제 조건인 것 같아요? 정지 조건인 것 같아요? 해제 조건이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한다고 그랬죠. 일단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 조건부 범죄라고 그래요. 이거를 친고죄라고 들어봤죠. 친고죄. 친고죄란 말은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친고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성 관련 범죄에 이 친고죄가 많았는데 많이 삭제가 됐죠. 그래갖고 당연 처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친고죄는 친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범죄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해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비밀 누설죄다. 이걸 작년 시험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출제했는데 다음 중 공인인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비스 문제였죠, 이거? 비밀 누설죄였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